네, 그렇다면 아직 미미한 우리 비메모리 반도체 산업 어떻게 하면 미래 산업으로 키울 수 있을지 서주현 기자와 조금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서 기자, 먼저 좀 용어가 어렵습니다. 네, 이 메모리 그렇습니다. 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 이게 두 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 건지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일단 우리가 쓰고 있는 비메모리 반도체라는 이 말은 쉽게 말했을 때 편의상 메모리 반도체를 뺀 전부 다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메모리 반도체는 말 그대로 이 저장하고 비메모리 반도체는 정보를 처리합니다. 이 가운데 브레인의 역할을 하는 마이크로 프로세서와 로직 IC 반도체는 특히 시스템 반도체라고도 부릅니다. 이야기를 들어도 좀 어려운 것 같은데요. 네. 조금 더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이 D램 같은 것이 메모리 반도체고 이 나머지 전부가 다 비메모리 반도체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예. 시스템 반도체가 이 비메모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서 상황에 따라서 비메모리 반도체와 시스템 반도체를 이 단어로 혼용해서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다르지만 사실상 뭐 같은 말이다라고 네네. 보이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시장으로 좀 넘어가서요. 비메모리와 메모리 반도체 이 시장 수요 이런 것들은 좀 어떻게 다릅니까? 한마디로 뭐 생산자의 관점에서 보느냐 아니면 수요자의 관점에서 보느냐라는 차이가 있는 건데요. 예. 이 생산자의 관점이 중요한 것이 메모리 반도체고요. 수요자의 관점이 중요한 게 비메모리 반도체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메모리 반도체는 공산품과 같아서 전 세계 표준이 있고요. 대량 생산, 대량 소비를 합니다. 생산자가 만들어낸 규격화된 상품을 소비자가 사가는 그런 시스템인데요. 예. 그래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대기업들이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비메모리는 종류가 너무 다양해서 주문 생산하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품종 소량 생산 이런 형태죠. 예. 그래서 제품 설계를 대기업에서 다 할 수가 없고 중소업체에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우리나라 기업들 말씀하신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는 메모리에 좀 편중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뭐 우리 기업들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의 뭐 현주소라고 할까요? 이런 위치는 좀 어떻습니까? 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기업들이 메모리 분야에서 크게 성공을 했었죠. 그러면서 그동안 비메모리 분야를 좀 등한시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전문가의 지적 들어보겠습니다. 예. 국내 기업들은 아무래도 동일한 규격품을 매스 프로덕션 하는 쪽에 공장의 구조라든지 인력 배치 상황 같은 것들이 가장 최적화되어 있기 때문에 메모리에 비해서 비메모리 쪽에는 좀 그동안 약했다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비메모리 반도체의 경우에는 이 섬세한 수요가 많아서 거래처를 잘 바꾸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반도체 설계 기술만 있고 생산 라인은 없는 이른바 중소 팹립스 업체가 생태계를 이뤄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예. 즉 다양한 수요에 맞춰서 설계를 잘하는 중소업체가 튼튼해야 한다는 얘기인데요. 설계를 하는 팹립스 업체의 경우에는 미국이 68%, 대만이 16%, 중국이 13%, 뭐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0.5% 미만을 차지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런 설계 업체를 키우려면 아무래도 이 전문 인력을 키우고 중소업체가 그런 인력을 수용하는 수준이 돼야 됩니다. 따라서 이번에 삼성이 투자 계획을 밝혔지만 결국 열쇠는 이 전문 인력들을 어떻게 키우고 또 중소업체들을 어떻게 육성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정부가 이달 말에 그 계획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 안에 따라서 이 우리 대학에서부터 관련 중소기업의 운명이 큰 변화를 맞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서주현 기자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